자, 여러분들 도덕쌤입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우선은 선생님이 지금 학습지를 같이 올렸거든요. 이거 영상뿐만 아니라. 그래서 학습지 11호도 클릭을 해서 봐주셔야 하고 이 영상도 다 보셔야 하고 그 두 개를 전부 다 클리어 하셔야지만 수업 한 차시를 들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 같이 보실 단어는요. 자, 2단원이고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라는 단원입니다. 이제 여기서 의아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선생님, 저희 롤즈의 사회정의 수업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걸로 수행평가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롤즈의 사회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수행평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격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1단원은 보류하고 2단원인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 그때 사회정의 같이 보시고 수행평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작할 테니까 학습지 출력할 친구들은 빨리 출력해서 빈칸 채우면 선생님 수업 듣도록 하고, 만약에 출력을 하기 힘든 친구들은 연습장을 꺼내서 빈칸을 채우시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학습지를 학교에 왔을 때 학습지를 출력해서 주면 거기에 연습장에 쓴 빈칸을 채우셔서 그렇게 학습지를 공부하고 보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제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래. 공정한 경쟁. 자, 경쟁도요 공정하게 해야 되죠. 그쵸? 진짜 그냥 마구잡이로 남의 것을 몰래 훔치고 잘못된 편법을 써서 1등을 차지하는 것, 그게 혹시 바로 공정한 경쟁이야? 아니잖아. 그치? 자, 경쟁도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떳떳하죠. 그러면 도대체 공정한 경쟁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볼게요. 1번, 우리 삶에 경쟁이 필요한 까닭. 도대체 우리의 삶에 경쟁이 왜 필요할까? 자, 여러분들 지금 경쟁하고 있지, 그치? 경쟁은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뭐 태어났을 때부터 뭐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나서 먼저 뭐 말을 누가 먼저 뗐고, 엄마 혹은 아빠를 누가 먼저 말을 했으며, 또 한글을 누가 먼저 빨리 떼고, 구구단을 누가 먼저 빨리 떼고, 그리고 누가 더 밥을 잘 먹고, 누가 더 잠을 잘 자고, 누가 더 화장실을 잘 가고, 똥을 잘 싸고,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경쟁이 시작돼요. 그쵸? 경쟁이 시작되고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 또 직장 갖기 위해서 또 치열한 또 경쟁을 하잖아. 직장 가지면 끝났게? 아니죠. 직장 가서도 또 그 안에서 또 경쟁이 있습니다. 살아남아야죠. 자,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요. 그럼 도대체 경쟁 안 하는 삶 살고 싶은데 왜 꼭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해야 합니까? 그 경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라고 물어본다면 한번 적어볼게요. 경쟁이 불가피한 까닭.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까닭은 우선 사람은 욕구가 무한합니다. 욕구. 본인이 갖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욕구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인간에게 욕구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해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A를 가지면 만족할 줄 알고 A를 바랐는데 A가 생기니까 B도 갖고 싶어. 그래서 B를 가지게 됐어. 그럼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제 C가 또 눈에 보이네? 자, 인간은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구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자원이 나만 원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 자원은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람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많은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는 이번 2학기 고사에서 1등을 너무 하고 싶어. 근데 1등을 하고 싶은 게 나뿐만 아니라 내 옆자리 친구도 하고 싶고 내 뒷자리 친구도 하고 싶고 내 앞자리 친구도 하고 싶겠지. 그래서 1등이 150개면 얼마나 좋아. 다 나눠 가져서 모두가 다 1등하면 참 좋지. 그치? 하지만 그렇지 않아. 1등은 자리가 하나야. 물론 뭐 성적이 소수점까지 똑같아서 공동 1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 통상적으로 보자면 1등은 한 자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쟁의 효과 볼게요. 이번 경쟁의 효과. 경쟁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 자원을 위해서 경쟁을 하면 그 자원을 가져갈 만한 인재가 가져가게 되고 결국에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까지 이룰 수 있겠다. 또 경쟁을 하면서 사람들은 성장을 하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능력을 키울 테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은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나도 발전할 수 있고 내가 발전함으로써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발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계속 경쟁을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것도 알고 있고요. 그 경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등수는요,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한정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열심히 그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할 거고 사람들이 그 한정된 자원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거고 그것은 공동체의 발전까지 연결지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경쟁의 뜻이야. 근데 우리는 경쟁의 뜻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요? 공정한 경쟁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공정하게 왜 경쟁을 해야 할까요? 자, 1번 불공정한 경쟁의 피해. 그러니까 경쟁도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저 회사를 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진짜 열심히 스펙을 쌓아요. 자격증도 다 따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막 자격증도 따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점도 따고 이래서 스펙을 막 쌓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어. 그래서 졸업할 때쯤 내가 이제 이 회사에 지원을 해야겠다 하고 그 회사를 지원하려고 갔어요. 자, 그 회사에 갔는데 알고 보니 면접을 하는 그 장소에 이 회사의 인사 담당자의 자식이 있네? 에이, 그래도 설마 했어요. 누가 봐도 면접을 내가 쟤보다 잘 받고 아무래도 내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 내가 떨어지고 그 인사 담당자 아들이 된 거야. 알고 보니 낙하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내가 아니라 그 낙하산인 그 친구가 입사를 하게 된 거야. 자, 여러분들 만약에 본인이 이 입장이라면 어떻겠어? 어쨌든 그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그 신입사원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 한정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노력을 하지 않은 누군가가 그 한정된 자원을 가져갔어. 물론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경쟁을 한 거지.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한 거잖아. 우리 연고주의 얘기했죠. 학연, 혈연, 지연. 그런 연고주의를 통해서 본인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을 꿰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경쟁이 이루어지면 이건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죠. 그죠?
자, 그래서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경쟁의 피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빈칸은 신뢰요. 신뢰와 협력이 깨져서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자, 봐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이 사회를 믿을 수 있겠어? 당연히 못 믿지. 아무리 내가 앞으로 또 어떤 회사에 지원한다 한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어떤 경쟁을 한다 한들, 이렇게 인맥으로 혹은 돈으로 사서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계속된다면 굳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치?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겠냐고.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기겠죠. 아, 역시 헬조선이다. 이 헬조선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역시 이 나라를 떠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사회 구성원 간의 믿음도 깨지고요. 협력? 어떻게 협력이 생길 수 있겠어요? 협력 당연히 깨지고요. 갈등과 혼란 당연히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불공정한 경쟁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자, 2번. 공정한 경쟁이 중요한 까닭. 자, 개인도 공정한 경쟁이 왜 중요하겠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사회.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해요. 그쵸? 내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투명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도 그 한정된 자원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 그치? 이 사회를 믿으니까 내가 한 만큼 가져갈 거라는 이 사회를 믿으니까 한 만큼 가져갈 거라고 이 사회를 믿으니까. 자, 빈칸 채워볼게요.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면요, 개인도 행복합니다. 개인도 행복하고요. 만약에 내가 그 자원을 가져가지 못했어도 내가 능력이 부족했으니까 한 번 더 도전하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리고 사회도 발전하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자리를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사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자, 사회도 발전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구성원 간의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내 능력만큼, 내 노력만큼 가져갈 수 있는 투명한 경쟁이라면 그것이 바로 공정한 경쟁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요, 경쟁 규칙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돼요. 자, 경쟁 규칙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저 목표 지점까지 가야 돼. 저기까지 빨리 가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야. 같은 목표가 있어. 그럼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한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규칙을 너는 집에 돈이 많으니까 이 규칙 하나 빼줄게. 너 사장 아들이야? 그럼 너는 이 규칙을 너는 예외로 해줄게. 이런 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경쟁을 하기 위한 규칙은요, 그 누구에게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이 경쟁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규칙을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빈칸 채워볼게요. 자, 모든 참여자에게 규칙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의 기본 조건이다. 두 번째, 경쟁 참여 기회의 실질적 보장. 자, 이건 뭔 소리냐면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포함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실질적에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쟁을 하잖아. 근데 경쟁 참여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다. 그 경쟁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저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어. 나는 다리가 불편할 뿐이지 난 충분히 저 회사에서 나에게 어떤 실무를 맡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물론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굉장히 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나는
그 실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회사에서 나를 뽑지 않아. 왜냐? 아무래도 이 취업난 시대에 굳이 몸이 불편한 사람을 뽑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아. 나는 경쟁을 하기도 전에 그 경쟁의 기회조차 부여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사회에 나오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경쟁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는 사람들만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쵸? 우선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경쟁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제도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이제 몇 %씩 고용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지역 균형 선발 제도. 각 지역마다 몇 %씩 꼭 뽑아야 되는 제도. 뭐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들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해서 그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라 라는 내용이죠. 자, 세 번째,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너는 경쟁에서 도태됐으니 너는 낙오야. 낙오시켜.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써볼게요. 경쟁에 뒤처진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사회 정의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 최소 수혜자,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 라는 물음이 21세기 정의의 화두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야. 우리 같이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그냥 놔두어서 그들이 낙오되게 하는 것이 정말 정의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18세기에 한참 자본주의가 성장할 무렵쯤에는 능력 있는 자들이 돈을 벌고 능력 있는 자들이 부를 누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가진 자들은 계속 잘 살고 못 가진 자들은 계속 못 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빈익빈, 못 가진 사람은 계속 못 갖는 거야. 그렇게 놔두는 게 정말 정의일까라는 물음표가 뜬 거죠. 그래서 21세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실질적인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경쟁에 낙오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버리고 우리끼리 능력 있는 사람끼리 가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본인의 삶을 놓지 않고 최소한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사회 전체에도 발전의 이바지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정한 경쟁이란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경쟁에 뒤처진 사람이 또다시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으려면 경쟁에 뒤처지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 우리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이 삶이 천천히 추락하는 일은 별로 없다. 정말 항상 행복하고 항상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승승장구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유는 다양하겠죠. 뭐 갑자기 병을 얻는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파산을 한다든지 실직을 한다든지. 인간은 이런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 번쯤 확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요. 그럴 때 쟤는 경쟁에서 낙오됐네, 빼.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이제 불이한 순간이 오면, 힘든 순간이 오고 본인이 사회적 약자가 되는 순간이 오면,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래도 너는 언젠가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보장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결국에는 그것이 공정한 경쟁을 이루는 바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하실까요? 네. 이게 사회정의 수업을 듣고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정한 경쟁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쭉 보시면은 생각을 할 겁니다. 잘난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1등이란 자리를 차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는 것,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는 것,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는 것,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는 것, 그게 나는 공정하다고 배웠어.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어.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쟁에 낙오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냥 놔두는 것이 공정한 경쟁일까? 그들도 이 경쟁에 참여시키는 것이 공정한 경쟁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인권 얼마나 많이 수업했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 수업했어요.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권리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인권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리려면은 최소한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돼요. 나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밥도 없고 쌀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과연 인권을 누릴 수가 있어? 아니잖아. 내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바탕은 형성이 되어야지.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거야. 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고 국가적으로 너무 많이 챙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언젠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나도 언젠가 늙고요. 나도 언젠가 다칠 수 있고요. 나도 병 걸릴 수 있고요. 나도 재산이 한순간에 파산당할 수 있고요. 그쵸? 그럼 나는 언젠가 늙습니다. 또 비단 나뿐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내 옆에 있는 친구, 선생님, 더 나아가서는 인간 전체가 사회적 약자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언젠가는 또 나이를 먹기 때문에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경쟁에서 배제시키느냐, 아니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후자가 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인지 전자가 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인지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주고, 또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은 분명히 최소한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 거야. 그 사람들조차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결론적으로 공정한 경쟁이고, 이는 사회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며, 신뢰의 밑바탕이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결국은 사회의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형성평가 보겠습니다. 자, 1번 경쟁이 불가피한 까닭은 많은 사람이 얻고자 하는 자원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아니죠. 욕구가 무한하고 자원은 유한합니다. X. 자, 모든 참가자에게 규칙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맞고요.
자, 3번. 경쟁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답은요? X입니다. 자, 다시 위로 가시면 적절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죠. 그들에게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줘도 그 기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건 실질적인 보장이 아니라고 했죠. 아까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예로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입사 조건이 있어도 기회가 같기 때문에 장애인을 뽑지 않는 회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장애인을 뽑아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뭐 일반 기업, 사기업에서는 2.5%는 무조건 장애인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국가에 속해 있는 뭐 공무원은 무조건 3%를 뽑아야 되고, 이렇게 규칙을 정해 놔야만, 어쨌든 법으로 명시를 해야만 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동등하게 제공이 아니라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X고요. 자, 4번. 사회제도적으로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마련하고 실행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답은 O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학습지를 채웠고요. 여러분들 학습지 이쪽 보시면, 자,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자, 이 제도들은 선생님이 다음 차시에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